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육군 첩보부대에 의해서 남북 비밀 접촉의 우리 측 대표로 선발된 강성국, 김석순 두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과 전술 및 북한 체제에 대해 약 3개월가량 집중 교육을 받았다. 첩보부대에서는 만약 북한에서 당신들을 억류하거든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복종하라. 우리는 특공대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을 구출하고 가족은 책임지겠다 라고 안심시켰다. 1961년 9월 28일 새벽 1시 인천항을 출발한 두 척의 배는 서북서로 방향을 잡았다. 모선에는 강성국, 김석순, 속기사, 카메라맨이 타고 있었다. 자선은 바다낚시꾼들이 흔히 이용하는 작은 발동선인데 선체가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북한 측이 식별을 위하여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4시간이 넘게 항해한 두 배는 해상의 휴전선 바로 남쪽에 있는 우도에 닿았다. 새벽에 우도에 도착한 두 배는 물때를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머물렀다. 강성국과 김석수는 배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강성국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깊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일찍 아침을 먹고 섬에 올라갔다. 초조한 시간을 잊으려고 산책도 하고 해안가 바위에 붙은 굴을 따먹기도 했다. 오전 10시경 두 대표와 카메라맨 및 속기사는 자선으로 옮겨 탔다. 첩보부대에서 나온 장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후 4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야 물때에 맞춰 인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주를 지향하여 출발한 자선이 1시간쯤 달렸을 때 기관사가 지금 우리는 휴전선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 황해도가 고향인 강성국은 아무 표시도 없는 이 바다를 같은 민족이 어째서 왕래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했다. 휴전선을 넘어 북상하기를 1시간. 배는 해주항 입구의 용매도 앞에 있는 아치섬 남방 사메리 해상에 도착했다. 이곳으로 북한 측 배가 마중 나오게 되어 있었다. 강성국은 배를 멈추게 하고 쌍환경으로 아치섬 쪽을 살폈다. 하얀 선체에 하얀 깃발을 단 작은 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성국은 기관사에게 신호탄 3발을 쏘게 했다. 북측도 신호탄 3발을 올렸다. 약 10분 뒤 북측 배가 10m 앞까지 접근해 왔다. 군관, 사병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이 선도하는 대로 우리 측 자선은 다시 북상했다. 얼마 후 옆으로 길게 놓은 용매도가 나타났다. 용매도에 상륙한 강성국 일행은 의외의 환영에 깜짝 놀랐다. 항상 인사 없이 마주 앉는 판문점 회의장의 분위기와는 달랐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정부 대표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가 하면 어깨에 중자 계급장을 단 장교는 강성국을 와락 끌어안고 동무, 반갑소, 반갑소를 연발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조차도 했다. 강성국이 한마디 했다. 내가 배를 타고 인천을 떠나올 때는 어디 먼 낯선 나라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보니 피부 색깔도 같고 말씨도 같아. 우리가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만남을 계기로 하여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게끔 슬기를 다하도록 합시다. 북한 대표들은 언덕 위로 우리 대표단을 안내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하얀 조개 껍데기가 깔려 있었다. 일부러 단장한 느낌을 줬다. 언덕 위에는 400, 500평의 넓은 공터에 크고 작은 4동의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큰 천막은 회담장이고 작은 천막들은 공동 휴게소와 남북 대표들의 개별 휴게소라는 설명이었다. 양쪽 대표들은 공동 휴게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날씨 이야기 등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북한 대표는 40대 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중키의 중자였다. 이름은 김모라고 했는데 군인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 부대표는 이기춘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혈색도 좋았으며 말도 세련됐다. 점심을 끝내고 양쪽은 회담장에서 마주 앉았다. 우리가 북한 측에 제시한 의제가 있었다.
서울과 평양에 비공식 대표부를 설치하여 요원을 상주시킨다. 문화교류, 경제교류, 인사교류, 즉 남북 간의 자유왕래. 이기춘 부대표는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더니 좋습니다. 의제는 이 네 가지로 국한시키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우리 측 김석순 부대표가 그러면 토의 순서를 정합시다 라고 했다. 이기춘이 잘라서 말했다. 토의 순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겸 의제 4개를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야기합시다. 의제를 하나로 묶어서야 어떻게 진지한 토의를 할 수 있습니까? 졸속이 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토의해야 합니다. 충분히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세월에 우리들의 과업을 완수하겠습니까? 남북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빨리 진행합시다. 이런 말씨름이 지루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석수는 공동 휴게소에 머물러 있던 대표 강성국을 찾아와서 의논했다. 강성국 대표는 김석순에게 의제의 분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의제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와서 다시 토의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북측 이기춘 부대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오더니 의제를 분리, 개별적으로 토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의제에 합의한 직후 양쪽 수석 대표들끼리 만났다. 강성국은 준비해간 선물 보따리를 내어놓았다. 북측은 선물을 생각해두지 못했던 듯 당황해했다. 양쪽은 헤어질 때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 측 대표단이 배로 돌아오는데 북측의 수석 대표 김모가 급히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건네주었다. 담배와 과자류였다. 2차 회담은 10월 중에 역시 용매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신임장을 새로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강성국이 신임장은 이미 교환했는데 무슨 신임장을 새로 교환하잔 말입니까? 라고 했다. 대동강 상사나 국제문화협회의 신임장으로는 약합니다. 나는 김일성 수상의 신임장을 가져올 테니 강 선생은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신임장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강성국의 증언에 따르면 북측 수석대표 김모는 이 자리에서 기관 대 기관의 회담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김일성, 박정희 두 분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격상시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한다. 강성국은 기습적인 제안에 속으로는 당황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다고 한다. 오는 11월에는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한미 간을 이간질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박정희 의장이 미국 몰래 북한과 정치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면 미국은 혁명 정부를 의심할 것이고 모처럼 마련된 한미 간의 관계 정상화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절대로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으로의 격상에 동의해서도 박정희 의장 명의의 신임장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생각을 정리한 강성국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당신네들은 어쩌자고 이렇게 성급합니까? 심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4가지 의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갑시다. 우리들의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남북인민의 여망에도 부응하는 길이 될 텐데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소득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씨름 끝에 양쪽은 지금대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북한이 박정희 의장의 신임장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남한 대표단의 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첩보부대에서 이 공작을 지휘했던 한 인사는 이 남북비밀 접촉 기간 중 북한은 간첩을 내려보내 이 회담에 임하는 한국 측의 의도를 알아내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 간첩은 위장 자수한 뒤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흘려 우리 측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고 한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이 간첩을 잘 대우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접촉 기간에 북한은 또 황태성을 밀사로 내려보내 김종필, 박정희와 직접 접촉하려고 시도한다. 미국이 박정희의 사상과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듯이 김일성도 한때의 좌익 박정희에 대해 기대와 의문을 품고서 여러 갈래의 타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종필 전 총리는 최근
그 남북 접촉은 첩보부대에서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한 것이지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첩보부대의 공작에 말려든 북한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회담은 계속했다. 제3차 회담은 강화도 건너편에 있는 불당포에서 있었다. 강화도에서 직선거리로 4km 남짓한 포구였다. 이날도 북한 측은 남한 측 두 대표의 신분 확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북측 수석대표 김모는 나는 사실은 김일성 대학 교수요. 그런데 당신의 진짜 신분은 뭐요? 라고 강성국에게 일침을 놨다. 강성국이 반격했다. 기관 대 기관끼리의 대화에 왜 교수가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니 이 회담이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강 선생, 이제 내 진짜 신분을 밝혔으니 강 선생도 진짜 신분을 밝히시오. 도대체 내 진짜 신분을 알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남반부에 있는 우리 동지로 하여금 강 선생 댁을 한번 방문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잘 됐군요. 내 신분이 의심나거든 그 남반부에 있다는 동지더러 육군 본부에 가서 내 인사기록 카드를 뒤져보라고 하시오. 이런 말씨름 가운데 부대표 이기춘이 남한 측 부대표 김석순에게 아주 묘한 말을 했다고 한다. 김대위, 통일을 이루는 데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정희 의장도 만군 출신이 아닙니까? 우리 인민군 가운데도 만군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락부에서 특사를 내려보내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연락부라고 하셨는데 노동당 연락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노동당 연락부 소속입니다. 우리가 특사로 보내려는 사람은 부상급입니다. 거물급에 속하죠. 이 회담에서 양쪽은 영화 필름을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 쪽에서는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 북측에서는 꽃피는 평양을 주었다. 이 회담은 12월 초순에 열린 네 번째 만남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때쯤이면 우리로선 필요한 정보를 거의 수집한 단계이고 북측에서는 남한 측의 공작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박정희가 방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성공적인 회담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마지막 회담 중 이기춘은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석순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대위, 왜 지난번에 내가 우리 쪽에서 특사를 보내려 하고 있다 하지 않았소? 특사로 보내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이름은 황태성이라고 하는데 김대위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지고 왔소. 김석순은 모르고 있었지만 황태성은 이때 중앙정보부에 붙들려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천 사람 황태성은 월북한 후 무역부 부상을 지냈다. 그는 1946년 10월 폭동 때 구미에서 군정경찰에 피살된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친구였다. 박정희 의장은 첩보부대에서 가져온 북한 영화 꽃피는 평양을 장관들과 함께 보고는 우리도 빨리 저 이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하면서 부러워했다고 한다. 이상에 소개한 남북 비밀 접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2년 월간 조선 7월호에 기고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과장 바딤 투카첸코의 한반도와 러시아 정치의 우선적 방향이란 글을 통해서였다.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의 영사과장,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한국과장직을 역임했던 그는 이렇게 썼다. 1961년 8월에 남한 군부 정찰을 통하여 북측에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편지에는 평화통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교섭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담은 황해의 한 섬에서 각측 장교 2명과 서기로 구성된 대표단 사이에 진행할 것이 제의됐다. 군사 정변 결과 방금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의 인물에 대해서 평양에서는 관심이 많았다. 평양에서는 박정희를 수완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1945년 조선 해방 후 박정희는 남로당에 입당했었다. 그의 셋째 형은 공산당 관계 때문에 미 군정에 의해 사형당했다. 박정희 역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 후 군부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할 때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성격을 발휘하여 미군과 마찰을 빚었다. 평양에서는 민족의 이익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인물과 한반도 긴장 상태의 완화 및 주둔 미군의
감축에 관해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다.